금융권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등 변화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친박 실세 2기 경제팀이 구성되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이 대표적인 시장 친화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LTV나 DTI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DTI를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LTV 규제는 고소득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이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새 경제팀이 세수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는 물론 주식 양도차익 등에도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비롯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소득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세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상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세금 이슈를 논하는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금융투자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을 세제 이슈보다는 오히려 부양책을 더 주시는 쪽으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대출, 불법 모집 등 각종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른 데 대한 반작용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객 정보를 단 한 건이라도 유출한 금융회사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이른바 꺾기 등 불안전 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라는 상호 모순적인 정책 수단들을 어떻게 조합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개혁 과제들을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현입니다.